아침부터 재수없게 뭐하는 짓이야. 강그룹 본사 로비. 월요일 아침 한 중년 남성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청소를 이따위로 해. 천하의 강그룹 본사가 이 모양이야? 청소 유니폼을 입은 젊은 여성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덜컹. 엘리베이터 한 대가 갑자기 흔들리며 멈춰 섰습니다. 또르르르. 무언가 작고 빛나는 것이 그녀의 목에서 떨어져 바닥을 굴렀습니다. 반지였습니다. 회장이 반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는 거지? 도대체 그 반지에는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 숨겨진 특별한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고 여러분이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반갑게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그날 아침은 평범했습니다. 한설아는 늘 하던 대로 강그룹 본사 지하 직원 출입구로 들어섰습니다. 24살. 청소 용역 직원으로 본사 건물을 맡은 지 석 달째였습니다. 설아야, 오늘 3층 회의실 좀 신경 써줘. 오전에 임원 회의 있대. 네, 알겠습니다. 설아는 3층 청소를 마치고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청소 카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야, 이건 뭐야? 날카로운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설아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아침부터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게 청소야? 어제 내가 여기 커피 쏟았다고 했잖아. 그런데 이게 뭐야? 바닥에 희미한 얼룩이 남아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아침부터 재수없게 뭐하는 짓이야. 과장이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를 이따위로 해. 천하의 강그룹 본사가 이 모양이야? 청소부 주제에. 설아의 얼굴이 빨개지고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이며 작게 말했습니다. 과장은 혀를 차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설아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설아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다시 청소 도구를 들었습니다. 로비 한쪽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습니다. 지하 1층. 문이 닫히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누군가 손을 뻗었습니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양복 입은 남성 서너 명이 탔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오늘 갑자기 현장 시찰 나오신대. 진짜? 언제? 지금 로비에 계신다던데. 설아는 구석에 붙어 섰습니다. 그저 조용히 1층 버튼이 켜지길 기다렸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4층, 3층, 2층, 삑 덜컹.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요동쳤습니다. 사람들이 비틀거렸고 설아도 손잡이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충격이 생각보다 컸습니다.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딸깍. 목에 걸고 있던 목걸이 고리가 풀리며 반지가 떨어졌습니다. 또르르르. 바닥을 구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야? 무슨 소리지? 사람들이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반지는 그대로 굴러나갔습니다. 로비의 매끈한 대리석 바닥 위로. 설아는 황급히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멈췄습니다. 반지는 이미 멈춰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발 앞에서. 검은 구두. 완벽하게 광이 난 수제 구두.
설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60대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회색 양복, 단정한 헤어스타일, 그리고 카리스마 있는 눈빛. 주변 사람들이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회장이었습니다. 설아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녀는 숨을 참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1초, 2초, 3초.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만 보았습니다. 주변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이게 작은 중얼거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에 담긴 떨림을. 회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왜 여기 있지? 혼잣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 주변 사람들도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뭐죠? 분실물인가요? 회장님이 왜 저러시지? 설아는 작게 손을 들었습니다. 저기요, 제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설아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설아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청소 유니폼, 이름표, 그리고 끊어진 목걸이 고리가 달린 목. 당신 거요? 회장이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떨어뜨렸어요. 설아는 무릎을 굽히며 반지를 집으려 했습니다. 잠깐. 회장의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가 반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빛에 비춰 들여다보았습니다. 심장 박동선. 파란 점 하나. 회장의 입술이 굳어졌습니다. 이거 어디서 났소? 물음이 날아왔습니다. 설아는 당황했습니다. 그게 어머니 유품이에요. 유품? 회장의 눈썹이 움직였습니다. 주변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보안 직원 한 명이 무전기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저거 혹시 설마 어디서 주운 거 아냐? 청소하다가. 의심의 눈초리였습니다. 설아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반지를 떨어뜨렸을 뿐인데. 회장은 반지를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무언가 확인해야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잠시 이야기 좀 합시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비서에게 눈짓했습니다. 조용한 곳으로. 로비가 술렁였습니다. 설아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이 반지를 쥔 채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설아는 그 뒤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지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반지가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그 반지에 담긴 이야기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것을. 회장은 앞장서 걸었습니다. 설아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저 청소 직원 뭐야? 회장님이랑 같이 가네? 무슨 일 있나 봐.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설아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회장은 로비 한쪽 작은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비서 한 명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회장이 손짓했습니다. 들어오시오. 설아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회장과 비서 그리고 설아 3명뿐이었습니다. 앉으시오. 회장이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설아는 앉지 못했습니다. 너무 긴장했습니다. 저 서 있겠습니다. 앉으라니까요. 회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설아는 천천히 의자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회장은 반지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설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한설아입니다. 몇 살이요? 24살입니다.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됐소? 3달 정도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반지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빛에 비춰 천천히 돌려보았습니다. 회장의 손가락이 무늬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마치 익숙한 것을 만지는 듯한 손길이었습니다. 이 반지가 어머니 유품이라고 했소? 네. 어떻게 받았습니까? 설아는 당황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걸까요? 그냥 반지를 돌려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유품 상자에서 찾았어요. 저도 처음 봤어요. 언제 돌아가셨소? 3년 전입니다.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3년 전. 그는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성함은 한한영이입니다. 회장이 비서를 쳐다보았습니다.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설아는 불안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왜 어머니 이름까지 묻는 걸까요? 혹시 제가 뭘 잘못했나요? 설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반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 반지를 어머니가 어디서 구하셨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유품 상자에 메모가 하나 있었는데. 메모?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었소? 설아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낡은 간병인 수첩이었습니다. 그 안에 접힌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설아는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손글씨였습니다. 떨리는 필체. 하지만 또렷했습니다. 남몰래 받은 도움, 남몰래 갚자. 회장이 그 메모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까? 네. 그게 다예요. 회장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확인했소? 네, 회장님. 한영애 씨 3년 전 잡고 간병인으로 일하셨고. 비서가 말을 멈췄습니다. 태블릿 화면을 회장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회장이 화면을 보았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렇군요. 회장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설아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저 혹시 이 반지가 특별한 겁니까? 회장이 설아의 말을 받았습니다. 네. 매우 특별합니다. 회장은 반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 반지는 제가 한장인에게 특별히 의뢰해서 만든 겁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입니다. 설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이요? 그렇습니다. 이 심장 박동선 무늬, 그리고 이 파란 점. 장인이 직접 손으로 새긴 겁니다. 똑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설아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반지를 어머니가 어떻게 가지고 계셨던 걸까요? 그런데 어떻게 어머니가? 그게 제가 궁금한 겁니다. 회장의 목소리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이 반지는 함부로 만든 게 아닙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강그룹에는 희망의료지원재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아, 네. 들어본 적 있어요. 그 재단은 어려운 분들의 수술비나 응급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매년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습니다.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재단을 운영하려면 기부금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십니다. 그 중에서 매년 가장 많이 기부하신 분, 단 한 분에게만 이 반지를 드립니다. 설아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많이 기부하신 분이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익명으로.
이름을 밝히지 않고 조용히 도와주신 분들입니다. 회장은 반지를 테이블에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이 반지를 받으신 분은 누군지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기록에 이름이 남지 않도록 했으니까요. 다만 장인을 통해 조용히 전달될 뿐입니다. 설아는 어지러웠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큰 돈을 기부하셨다고요. 간병인으로 일하시며 빠듯하게 살던 어머니가. 그런데 어머니는 가난하셨어요. 병원비도 힘들었는데. 그래서 더 궁금합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 반지가 한영희 씨에게 갔는지, 혹시 다른 경로로 손에 들어간 건 아닌지. 순간 설아는 깨달았습니다. 의심받고 있다는 것을. 잠깐만요. 설마 제가 이걸 훔쳤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설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저는 아니에요. 정말 어머니 유품 상자에서 찾았어요. 진정하십시오. 진정하라고요? 지금 저를 도둑 취급하시잖아요. 설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침부터 과장에게 무시당하고 이제는 회장에게 의심받고 전 어머니가 남기신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소중하게 간직했어요. 그런데 지금 한설아 씨, 회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단정 짓지 않았습니다. 다만 확인이 필요할 뿐입니다. 확인이요? 이 반지가 정말 한영희 씨에게 전달된 게 맞는지, 그렇다면 왜 제 기록에는 없는지, 그걸 알아봐야 합니다. 회장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장인에게 연락하시오. 사진을 보내겠습니다. 비서가 반지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특히 심장 박동선 무늬와 파란 점을 장인이 만든 게 맞는지 확인하겠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영애 씨가 정말 우리 재단과 관련이 있는지도 조사하겠습니다. 설아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길지 않을 겁니다. 오늘 안에 답이 나올 겁니다. 회장은 반지를 설아에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확인이 끝날 때까지 이 반지는 제가 보관하겠습니다. 네. 분실 우려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보관했다가 돌려드리겠습니다. 설아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항의할 수도 없었습니다. 상대는 회장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업무는 쉬십시오. 휴게실에서 대기하고 계십시오.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설아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로비를 지나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저의 뭐래? 회장님이 뭐라고 하셨대? 분위기 심상치 않던데. 설아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휴게실에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설아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소중한 반지. 그게 돈 한 푼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그 반지가 엄마 거 맞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죠? 설아는 가방에서 어머니의 간병인 수첩을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손글씨가 빼곡했습니다. 근무 일정, 환자 메모, 그리고 중간중간 적힌 메모들. 오늘 김할머니 많이 웃으셨다. 이 시댁 아들이 군대 갔다. 편지 대신 써드렸다. 병원비 걱정하시는 박 선생님. 어떻게 도와드릴 수 없을까? 설아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남을 걱정하셨습니다. 자신은 힘들면서도.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남몰래 받은 도움, 남몰래 갚자. 그 문장 아래 작은 글씨로 하나 더 적혀 있었습니다. 설아는 처음 봤습니다. 너무 작아서 지금까지 못 봤던 글씨. 설아야, 엄마는 이제 갚았어. 내 차례야. 설아는 수첩을 꼭 안았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도움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갚으신 거예요?
회의실에서는 회장과 비서만 남아 있었습니다. 회장은 반지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이 반지가 맞을 겁니다. 회장이 끊어 말했습니다. 한영이, 그 이름 어디선가 들은 것 같습니다. 3년 전,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재단 보고서에서 봤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습니다. 장인께 사진을 보냈습니다. 곧 답이 올 겁니다. 기다립시다. 회장은 반지를 조심스럽게 손에 쥐었습니다. 만약 이게 정말 우리가 전달한 반지라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영애 씨는 우리 재단의 가장 큰 은인 중 한 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을 몰랐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익명이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익명. 저는 그게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름 없이 돕는 것. 하지만 지금 보니 회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비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장님, 장인에게서 답이 왔습니다. 회장이 화면을 보았습니다. 짧은 문자 한 줄. 맞습니다. 제가 만든 겁니다. 3년 전에.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영애 씨. 그분은 정말 우리의 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몰랐습니다.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이제 알아야겠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었는지, 왜 그렇게 도와주셨는지. 회장은 비서를 보았습니다. 한영애 씨의 기록을 모두 찾으십시오. 재단과의 연결고리를 찾아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회장은 다시 반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반지 하나.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혼자 남았습니다. 비서가 설아를 휴게실로 안내한 뒤였습니다. 회의실에는 회장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반지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그게 맞나?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3년 전이었습니다. 회장은 장인을 찾아갔었습니다. 오래된 공방. 도심 한복판의 작은 건물 2층. 그곳에서 장인은 평생 금속 공예를 해왔습니다. 특별한 걸 만들고 싶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어떤 거 말입니까? 장인이 물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것. 똑같은 건 절대 만들 수 없는 것. 회장은 종이에 스케치를 그렸습니다. 심장 박동선. 생명의 리듬. 이 무늬를 새겨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작은 점 하나. 파란색으로. 의미가 있습니까? 장인이 물었습니다. 생명입니다. 누군가의 심장이 뛸 수 있도록 도와준 분들. 그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장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만들겠습니다. 아니요. 매년 한 개씩 만들어 주십시오. 하지만 절대 똑같이 만들지 마십시오. 어떻게요? 손으로 새기십시오. 기계를 쓰지 마십시오. 그러면 매번 조금씩 다를 겁니다. 장인은 웃었습니다. 그러면 진짜 세상에 하나뿐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회장은 말했습니다. 받는 분도 한 분뿐이니까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매년 한 개. 익명으로 가장 많이 기부한 한 분에게만. 조용히. 이름 없이. 회장은 그게 아름답다고 믿었습니다. 드러내지 않는 선행. 이름을 남기지 않는 도움. 하지만 지금 회장은 그 생각이 틀렸을지도 모른다고 느꼈습니다. 이름을 몰랐기에 감사도 제대로 전하지 못했구나. 회장은 반지를 손에 쥐었습니다. 한영이. 그 이름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재단 보고서에서,
아니면 다른 곳에서. 회장은 책장으로 갔습니다. 오래된 파일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재단 관련 문서들. 3년 전 파일을 꺼냈습니다. 펼쳤습니다. 기부자 명단. 하지만 익명이었습니다. 금액만 적혀 있었습니다. 1억, 5천만, 3억, 그리고 맨 위, 10억.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10억. 3년 전 가장 큰 기부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없었습니다. 익명 처리였습니다. 이분이었을까? 회장은 다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지원 내역. 누구에게 얼마를 지원했는지. 수백 명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수술비, 응급의료비, 항암치료비. 회장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겼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작은 메모. 한영애 씨 본인 치료비 신청. 거부. 다른 분들께 먼저 지원 요청. 회장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본인 치료비를 거부했다고. 회장은 더 찾아보았습니다. 다른 기록들. 그리고 또 발견했습니다. 한영애 씨 추가 기부 2억. 당사자 치료비 지원 전액 반환. 회장은 숨이 막혔습니다. 재단에서 치료비를 지원했는데 그걸 다시 기부로 돌려주셨다는 건가? 손이 떨렸습니다. 페이지를 더 넘겼습니다. 한영애 씨 상태 악화. 긴급 지원 제안. 거부. 한영애 씨 입원. 재단 측 병원비 지원 의사. 거부. 다른 환자 우선 요청. 한영애 씨 별세. 남은 치료비 전액 재단 기부 처리. 회장은 책을 덮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분이 계셨구나. 그리고 나는 몰랐구나. 회장은 반지를 다시 들었습니다. 10억을 기부하신 분. 본인은 치료도 제대로 받지 않으신 분. 그리고 끝까지 이름을 밝히지 않으신 분.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왜 당신은 당신 자신을 돌보지 않으셨습니까? 문이 열렸습니다.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장인께서 답장 보내셨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소? 사진 속 반지가 맞다고 합니다. 3년 전 제작. 당시 가장 공들여 만든 작품이라고 하셨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그랬군요.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당시 반지를 전달할 주소를 받았는데 병원이었다고 합니다. 병원? 네. 한영애 씨가 입원해 계신 병원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직접 만나지는 못하셨답니다. 간호사를 통해 전달했다고.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이미 많이 아프셨던 거로군요. 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한설아 씨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장은 반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불러주십시오. 네. 비서가 나갔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영애 씨, 당신은 정말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나보다 훨씬 큰 마음을 가지셨던 분. 회장은 반지를 양손으로 감쌌습니다.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입니다. 늦었지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설아가 들어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앉으십시오. 설아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회장은 설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90도로. 깊게. 회장님. 설아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왜 그러세요? 안 됩니다. 하지만 회장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심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몰라서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께서 우리 재단의 가장 큰 은인이셨습니다. 설아는 숨이 멎었습니다. 네.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이 반지는 제가 특별히 만든 겁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입니다. 매년 익명으로 가장 많이 기부하신 분께만 드립니다. 회장은 반지를 설아에게 내밀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10억을 기부하셨습니다. 3년 전에. 그것도 본인 치료비를 포기하시면서까지. 설아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10억이요? 어머니가? 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재단에서 어머님 치료비를 지원하려 했지만 거절하셨습니다. 다른 분들을 먼저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설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네. 끝까지 본인 이름을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조용히 도우시고 조용히 떠나셨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그분의 얼굴도 이름도 몰랐습니다. 익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라도 알게 돼서 회장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덕분에 수많은 생명이 살았습니다. 설아는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분이었다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왜 본인은 치료받지 않으셨을까?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어머니는 왜 그러셨을까요? 설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장은 설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께서 남기신 메모에 답이 있지 않을까요? 메모요? 남몰래 받은 도움, 남몰래 갚자. 그 말씀.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어머님도 과거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셨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갚고 싶으셨던 게 아닐까요?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움을 어머님만 갚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전하고 싶으셨던 거겠죠. 설아는 가방에서 어머니의 수첩을 꺼냈습니다. 간병인 수첩.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남몰래 받은 도움, 남몰래 갚자. 그 아래 작은 글씨. 설아야, 엄마는 이제 갚았어. 내 차례야. 설아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내 차례야. 어머니가 무슨 뜻으로 쓰신 걸까요? 회장이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도움의 순환을 믿으셨던 것 같습니다. 받은 도움을 갚고 그 도움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 회장은 반지를 설아의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반지는 설아 씨 것입니다. 어머님께서 받으신 거니까요. 하지만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어머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셨는지. 설아는 반지를 꼭 쥐었습니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익명 기부가 가장 아름답다고 믿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 드러내지 않는 것.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이름을 몰랐기에 감사도 제대로 전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같은 분께. 회장은 설아를 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는 바꾸겠습니다. 익명을 원하시는 분은 존중하되 감사를 표현할 방법을 만들겠습니다. 어떻게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조용한 선행을 기억하는 방법. 그걸 찾아보겠습니다.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이 다가왔습니다. 설아 씨. 네. 오늘 일은 정말 죄송했습니다. 의심해서. 아니에요. 저도 놀랐어요. 이 반지가 이렇게 특별한 줄 몰랐으니까요.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따뜻한 표정이었습니다. 업무는 쉬십시오. 오늘은 집에 가서 쉬세요. 네. 감사합니다. 설아는 일어났습니다. 반지를 다시 목걸이에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더 단단하게 문을 나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설아 씨. 회장이 불렀습니다. 네. 혹시 시간 되시면 다시 한번 찾아와 주시겠습니까? 어머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습니다. 설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설아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따뜻했습니다. 설아는 목에 걸린 반지를 만졌습니다. 엄마. 엄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설아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렇게 하셨는지, 어떤 도움을 받으셨는지,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 내 차례야. 그게 무슨 뜻일지. 설아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어머니의 진짜 이야기를. 사흘이 지났습니다. 설아는 집에서 쉬었습니다. 회사에서 특별 휴가를 줬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쉴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머니가 10억을 기부했다는 것, 본인 치료비를 거부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 내 차례야. 설아는 어머니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손대지 못했던 곳이었습니다. 너무 슬퍼서 차마 정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어머니를 더 알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떤 분이었는지,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설아가 함께 살던 곳.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설아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의 옷들. 낡았지만 깨끗하게 관리돼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간병인 수첩들. 여러 권. 오래된 것부터 최근 것까지. 설아는 수첩들을 하나씩 펼쳤습니다. 첫 번째 수첩. 20년 전. 오늘부터 간병인 일 시작. 떨린다. 잘할 수 있을까? 김할머니 돌봄. 친절하신 분. 아들이 자주 오신다. 월급 받았다. 설아 분유 살 수 있어서 다행이다. 설아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설아는 4살이었습니다. 두 번째 수첩. 15년 전. 설아가 학교 들어갔다. 공부 잘하면 좋겠다. 밤 근무 추가. 힘들지만 설아 학원비 벌어야지. 박 선생님 돌봄. 암 환자. 많이 힘들어 하신다. 위로해드리고 싶다. 설아는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설아를 생각하셨습니다. 세 번째 수첩. 10년 전. 여기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검사 받았다. 결과는 다음 주. 의사 선생님이 심각하다고 하셨다. 수술 필요하다고. 수술비 1,000만 원. 어디서 구하지? 설아 대학 등록금도 모아야 하는데. 설아는 숨이 막혔습니다. 다음 페이지. 희망의료지원재단에서 연락 왔다. 수술비 지원해준다고. 믿을 수 없다. 정말? 수술 잘 끝났다.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설아는 멈췄습니다. 희망의료지원재단. 강그룹의 재단. 회장님이 말씀하신 그 재단. 어머니가 재단 도움을 받으셨구나. 설아는 계속 읽었습니다. 퇴원했다. 건강해졌다. 이제 다시 일할 수 있다. 재단에 감사 편지 썼다. 이름도 모르는 분들께 고맙다고. 설아가 고등학교 들어갔다. 건강해서 다행이다. 재단 덕분이다. 그 다음 페이지에 특별한 메모가 있었습니다. 받은 도움을 잊지 말자. 언젠가 갚자. 설아는 손이 떨렸습니다. 네 번째 수첩. 7년 전. 오늘부터 저축 시작. 조금씩이라도. 야간 근무 더 늘렸다. 설아는 모르게. 매달 10만 원씩 모으기. 많지는 않지만. 다섯 번째 수첩. 5년 전. 오늘 재단에 100만 원 기부했다. 처음이다. 떨렸다. 익명으로 했다. 이름 밝히고 싶지 않다. 그냥 조용히 돕고 싶다. 설아가 대학 합격했다. 기쁘다. 더 열심히 일해야지. 여섯 번째 수첩.
3년 전, 여기부터 글씨가 흔들렸습니다. 다시 아프다. 재발이라고 한다. 이번에는 심각하다고. 큰 수술 필요. 수술비 5천만 원. 너무 크다. 설아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때 설아는 대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다는 걸 알았지만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단에서 또 연락 왔다. 지원해준다고. 하지만 이번에는 받을 수 없다. 저번에 이미 받았다. 이번에는 다른 분들께 기회를 드려야 한다. 설아는 숨을 멈췄습니다. 어머니 거절하셨어요? 계속 읽었습니다. 대신 내가 기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모은 돈 전부 5천만 원. 내 수술비만큼 다른 누군가의 수술비가 되길. 설아는 울었습니다. 엄마 왜? 다음 페이지에는 은행 거래 내역이 붙어 있었습니다. 5천만 원 이체. 희망의료지원재단 앞으로. 그 옆에 메모. 받은 만큼 돌려줬다. 이제 빚은 없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장. 설아가 아르바이트 한다고 한다. 내 병원비 때문에. 미안하다. 엄마 때문에. 하지만 설아는 웃으며 괜찮다고 한다. 고마운 딸. 그 다음 장. 오늘 이상한 소포가 왔다. 작은 상자. 보낸 사람 없음. 안에 반지 하나. 편지 한 장. 설아는 숨을 죽였습니다. 편지요? 설아는 수첩 사이를 뒤졌습니다. 하지만 편지는 없었습니다. 대신 다음 페이지에 어머니가 편지 내용을 옮겨 적으신 게 있었습니다. 당신의 조용한 선행에 감사드립니다. 이 작은 선물이 당신의 마음을 기억하는 표시가 되길 바랍니다. 당신처럼 이름 없이 돕는 분들이 있어 세상은 따뜻합니다. 희망의료지원재단. 설아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편지를 읽고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다음 페이지에 답이 있었습니다. 반지를 보니 눈물이 났다. 나는 그냥 받은 걸 돌려준 것뿐인데. 하지만 재단에서는 이렇게 고마워한다. 이제 알겠다. 도움은 빚이 아니다. 순환이다. 내가 받은 도움이 다른 누군가에게 갔고 다시 나에게 돌아왔다. 그렇다면 나도 계속해야 한다. 이 순환을. 설아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결심했다. 수술 안 받기로 했다. 설아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설득하셨지만 거절했다. 내 나이 50. 설아는 아직 젊다. 내 수술비로 젊은 사람 5명이 수술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나는 괜찮다. 설아는 수첩을 떨어뜨렸습니다. 아니야, 엄마. 설아에게는 비밀이다. 그냥 치료 잘 받고 있다고 말할 것이다. 대신 내 보험금, 퇴직금 모든 것을 재단에 기부하기로 했다. 10억 정도 된다. 많은 사람들이 도움받을 수 있을 것이다. 설아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그게 다 저 때문이었어요? 제가 몰라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니가 치료를 거부하신 줄 몰랐습니다. 그냥 치료가 잘 되고 있다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글. 설아야. 이 수첩을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떠났을 거야. 미안해. 비밀로 했던 거. 하지만 엄마는 후회 없어. 엄마가 받은 도움 덕분에 너와 몇 년을 더 함께할 수 있었어.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 그리고 그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줄 수 있어서 기뻤어. 설아야, 이제 내 차례야. 엄마처럼 크게는 못해도 괜찮아. 작은 것부터 시작해. 누군가 힘들 때 손 내밀어줘. 이름 밝힐 필요 없어. 그냥 조용히 도와줘. 그게 엄마가 배운 거야. 받은 도움은 갚는 게 아니라 전하는 거야. 사랑해, 우리 딸. 설아는 수첩을 안고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받은 도움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는 마음. 설아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목에 걸린 반지를 만졌습니다. 엄마, 알겠어요. 이제 제 차례예요. 설아는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빨간 눈. 하지만 결심이 서린 눈빛. 저도 할게요. 엄마처럼. 설아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회장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회장님, 어머니 이야기 더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내일 시간 되실까요? 답장이 곧 왔습니다. 네. 내일 오전 10시에 뵙겠습니다. 설아는 수첩들을 정리했습니다.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상자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유품 상자. 안에는 몇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재단 감사장. 어머니 이름 없이 익명의 후원자님께 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병원 영수증. 10년 전 수술 기록. 그리고 작은 사진 한 장. 설아와 어머니가 함께 찍은 사진. 어머니가 첫 수술 후 퇴원하던 날. 둘 다 웃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엄마 고마웠어요. 저를 위해 그렇게까지 해주셔서. 이제 제가 엄마 뜻을 이어갈게요. 작지만 시작할게요. 설아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내일 회장님을 만나면 뭘 말씀드려야 할까? 어머니가 얼마나 따뜻한 분이셨는지, 얼마나 용기 있는 분이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설아도 그 길을 이어가고 싶은지. 설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엄마,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믿어주실 거라는 걸. 그리고 그 믿음이면 충분하다는 걸. 설아는 반지를 한 번 더 만졌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금속. 그 안에 담긴 어머니의 마음.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설아의 마음은 밝았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설아는 강그룹 본사 앞에 섰습니다. 가방 안에는 어머니의 수첩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할 수 있어.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며칠 전과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설아를 쳐다봤습니다. 저 사람 며칠 전에 회장님이랑 이야기했던. 무슨 일이었대? 설아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익숙한 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이번에는 최상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회장실이 있는 층. 띵.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복도.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설아 씨시죠? 네. 이쪽으로 오세요.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비서는 안내했습니다. 복도 끝에 큰 문.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설아는 인사했습니다. 회장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앉으시죠. 둘은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비서가 차를 내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나갔습니다. 어머님 이야기를 더 들려주신다고 하셨죠? 회장이 먼저 말했습니다. 설아는 가방에서 수첩들을 꺼냈습니다. 6권. 어머니 간병인 수첩이에요. 20년치입니다. 회장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설아는 첫 번째 수첩을 건넸습니다. 회장은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천천히 읽었습니다. 설아 분유 살 수 있어서 다행이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힘들었을 거예요.
혼자 저를 키우시면서 설아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한 번도 힘들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웃으셨어요. 회장은 다음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0년 전 수첩에 이르렀을 때 회장이 멈췄습니다. 여기 재단 이야기가 나오는군요. 네. 어머니가 처음 아프셨을 때예요. 회장은 그 페이지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희망의료지원재단에서 연락 왔다. 수술비 지원해준다고.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때 저희가 도와드렸군요. 네. 어머니는 그 도움으로 수술 받으셨어요. 그리고 건강해지셨어요. 설아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때 중학생이었어요. 어머니가 건강해지셔서 너무 기뻤어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수첩을 펼쳤습니다. 받은 도움을 잊지 말자. 언젠가 갚자. 회장이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었군요. 설아는 다음 수첩을 건넸습니다. 어머니는 그때부터 저축을 시작하셨어요. 조금씩이지만. 회장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매달 10만 원씩 모으기.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꾸준히 하셨어요. 회장은 계속 읽었습니다. 첫 기부. 100만 원. 익명으로. 회장이 설아를 보았습니다. 어머님은 처음부터 이름을 밝히지 않으셨군요. 네. 수첩에 이렇게 쓰셨어요. 이름 밝히고 싶지 않다. 그냥 조용히 돕고 싶다고. 회장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훌륭하신 분입니다. 마지막 수첩. 3년 전.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다시 아프다. 재발이라고 한다.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번에는 심각하다고. 큰 수술 필요. 설아도 눈물이 났습니다. 몇 번을 읽어도 이 부분은 힘들었습니다. 회장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재단에서 또 연락 왔다. 지원해준다고. 하지만 이번에는 받을 수 없다. 회장이 멈췄습니다. 왜 받지 않으셨을까요? 어머니는 이미 한 번 받았으니 다른 분들께 기회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셨대요. 설아가 대신 설명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당연한 권리였습니다. 재단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겁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설아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번으로 충분하다고. 그 한 번으로 재와 몇 년을 함께 할 수 있었다고.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회장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신 내가 기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모은 돈 전부. 5천만 원.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설아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수술 안 받기로 했다. 회장이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안 된다는 게 무슨. 어머니는 수술을 거부하셨어요. 설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수술비로 다른 5명이 수술 받을 수 있다고 하셨대요. 그렇다면 자신은 괜찮다고. 회장은 수첩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어머니는 이미 충분히 살았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리고 받은 도움을 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설아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어머니가 치료를 거부하신 줄. 그냥 치료가 잘 되고 있다고만 알았어요. 회장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익명이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회장의 목소리에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만약 제가 어머님을 알았다면, 이름을 알았다면, 직접 찾아뵙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두 번째 치료도 당연히 받으셔야 한다고.
그게 당신의 권리라고. 설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어머니는 원하셨어요. 익명이길. 그리고 조용히 돕는 걸. 설아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예요. 저한테 남기신 거예요. 회장은 조심스럽게 읽었습니다. 설아야, 이제 내 차례야. 받은 도움은 갚는 게 아니라 전하는 거야. 회장은 편지를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설아를 보았습니다. 어머님은 정말 성인이십니다. 과찬이세요. 아닙니다.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진정한 선행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 드러내는 것보다 숨기는 것,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 회장은 일어났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재단을 운영했습니다. 많은 분들을 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장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께 배웁니다. 진짜 도움이 무엇인지. 설아는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네. 어머니는 회장님께 감사하셨어요. 재단이 없었다면 저와 함께할 시간도 없었을 거라고. 설아는 가방에서 작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거예요. 어머니가 첫 수술 후 퇴원하시던 날이에요. 사진 속에는 웃고 있는 어머니와 어린 설아. 회장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행복해 보이십니다. 네. 그때 정말 행복했어요. 어머니가 건강해지셔서. 회장은 사진을 돌려주었습니다. 설아 씨. 네.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어머님을 위해. 늦었지만. 설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뜻을 이어주세요. 어떻게요? 어머니처럼 조용히 도움을 주는 분들. 그분들을 기억해 주세요. 이름은 밝히지 않더라도 감사하다는 마음만큼은 전해주세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방법을 찾겠습니다. 회장은 책상으로 갔습니다. 서랍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제 개인 번호입니다. 언제든 연락하십시오. 설아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어머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설아 씨. 네. 혹시 관심 있으시다면.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재단 일을 함께 하시겠습니까? 설아는 놀랐습니다. 저요? 네. 어머님의 뜻을 가장 잘 아는 분이 설아 씨니까요. 하지만 저는 경험도 없고. 배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경험이 아닙니다.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마음입니다. 설아 씨는 어머님의 마음을 이어받으셨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설아는 망설였습니다. 생각해봐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천천히 생각하십시오. 회장은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 반지. 계속 목에 걸고 다니시나요? 설아는 목을 만졌습니다. 반지가 걸려 있었습니다. 네. 항상 가지고 다녀요. 어머니의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 반지는 어머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설아 씨의 용기가 될 겁니다. 설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둘은 한참을 더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의 삶에 대해서, 재단의 일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어머니의 이야기를 제대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뜻을 이어갈 길이 보였습니다. 재단 일을 해볼까? 어머니라면 뭐라고 하셨을까?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해보렴. 내 차례야. 설아는 결심했습니다. 회장님 결정했습니다. 재단 일 하고 싶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답장이 곧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 재단 사무실로 오시면 됩니다. 환영합니다. 설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제가 시작해요. 엄마의 뜻을 이어갈게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어머니가 지켜보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그리고 사랑해요. 설아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어머니의 사랑을 이어가는 길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설아는 재단 사무실에서 첫 출근을 했습니다. 강그룹 본사 건물 3층. 희망의료지원재단.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넓은 사무실.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전화 받는 소리, 서류 정리하는 소리. 설아 씨.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40대 중반. 재단 팀장이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김미영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설아입니다. 회장님께 들었어요. 어머님께서 우리 재단의 큰 은인이셨다고. 김 팀장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어머님 같은 분들 덕분에 우리가 일할 수 있어요. 설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자리 안내해 드릴게요. 김 팀장은 사무실 한쪽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설아 씨 자리예요. 일단 오늘은 재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시면 돼요. 네. 설아는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벽면에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재단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 웃고 있는 얼굴들, 건강해진 모습들. 저분들 모두 우리가 도운 분들이에요. 김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매년 300명 정도를 도와요. 수술비, 응급의료비, 항암치료비. 많은 분들이네요. 네. 하지만 더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세요. 도움이 필요한 분들. 김 팀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래서 기부금이 중요해요. 더 많이 모일수록 더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으니까요.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팀장님, 익명 기부자분들은 어떻게 관리하세요? 김 팀장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게 사실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떻게요? 익명이시니까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감사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리죠. 김 팀장은 서류함으로 갔습니다.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익명 기부자 명단이에요. 금액만 적혀 있어요. 설아는 파일을 받아봤습니다. 수많은 숫자들.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그리고 가장 위에 10억. 설아의 손가락이 그 숫자에 멈췄습니다. 이게 어머니 거예요. 네, 맞아요. 3년 전 가장 큰 기부금이었어요. 김 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놀랐어요. 누가 그렇게 큰 돈을 익명으로 주시는지. 어머니는 이름을 밝히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알아요. 그래서 더 존경스러워요. 김 팀장은 파일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워요. 제대로 감사도 못 드렸으니까요. 설아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머니 같은 분들께 감사를 전할 방법이. 그때 회장이 재단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직원들이 일제히 인사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첫 출근 어때요? 좋습니다. 많이 배우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회장은 김 팀장을 보았습니다. 팀장님, 잠시 설아 씨와 제 사무실로 가도 될까요?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네, 회장님. 셋은 회장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고 앉았습니다. 회장이 먼저 말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무슨 생각이요? 설아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영애 씨 같은 분들께 감사를 전할 수 있을까? 회장은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익명을 존중하면서도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 그걸 고민했습니다. 김 팀장이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이건 익명 감사의 벽입니다. 회장이 설명했습니다. 본사 로비에 작은 벽을 만들 겁니다. 거기에 이름 없이 감사 메시지만 새길 겁니다. 설하는 눈이 커졌습니다. 이름 없이요? 네. 예를 들면 이렇게. 회장이 종이에 적었습니다. 조용히 도와주신 당신 고맙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살려주신 당신 고맙습니다. 이름 없이 사랑을 나눠주신 당신 고맙습니다. 설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좋아요. 정말 좋아요.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회장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반지 모형이 있었습니다. 설아 어머니가 받았던 그 반지. 이 반지의 복제품을 만들 겁니다. 물론 진품은 설아 씨가 가지고 계시죠. 네. 복제품을 벽에 전시할 겁니다. 그리고 설명을 붙일 겁니다. 회장이 카드를 보여줬습니다. 이 반지는 조용히 도와주신 분들을 기억하는 상징입니다. 이름은 없지만 마음은 있습니다. 설하는 눈물이 났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아니요. 제가 감사합니다. 어머님께서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김 팀장도 감동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회장님. 이렇게 하면 익명을 존중하면서도 감사를 전할 수 있겠어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또 있어요? 네. 재단 지원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회장이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지금까지는 직접 신청하신 분들만 도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협력 병원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찾아 나서겠습니다. 찾아 나선다고요? 네. 한영애 씨처럼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분들. 너무 자존심이 강해서 혹은 방법을 몰라서 그런 분들을 저희가 먼저 찾겠습니다. 설하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어머니 같은 분들을 미리 도울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늦지 않게.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영애 씨를 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도와드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겁니다. 김 팀장이 물었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확대하려면 돈이 더 필요할 텐데요. 회사에서 지원을 2배로 늘리겠습니다.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 재산에서도 매년 10억씩 기부하겠습니다. 설하는 깜짝 놀랐습니다. 10억이요? 네. 한영애 씨께서 하셨던 것처럼. 회장은 설하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께 배웠습니다. 주는 것의 가치를. 설하는 울었습니다. 회장님 어머니가 들으시면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어머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이어갈 뿐입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고민했습니다. 왜 익명 기부를 받을까? 이름을 밝히시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데요. 틀렸습니다. 익명에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회장이 뒤돌아봤습니다. 이름을 밝히면 자랑이 됩니다. 하지만 이름을 숨기면 순수해집니다. 진짜 도움만 남습니다. 맞아요. 설아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일기에. 설아는 가방에서 어머니 일기를 꺼냈습니다. 3년 전 기록. 여기 있어요. 회장과 김 팀장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설아가 읽었습니다. 내 이름 없이도 누군가의 수술비가 되길. 내 얼굴 없이도 누군가의 희망이 되길. 그게 진짜 도움이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설아는 일기를 덮었습니다. 어머니는 또 이렇게 쓰셨어요.
다음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받은 도움을 기억하되 준 도움은 잊자. 그래야 순환이 된다. 회장은 그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 말을 재단 모토로 삼겠습니다. 모토요? 네. 받은 도움을 기억하되 준 도움은 잊자. 회장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도운 것을 자랑하지 않을 겁니다. 그저 묵묵히 도울 겁니다. 한영의 시처럼. 설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회장은 설아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설아 씨, 이 프로젝트를 맡아주시겠습니까? 저요? 네. 익명 감사의 벽 프로젝트. 설아 씨가 총괄해 주십시오. 설아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험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설아 씨는 어머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십니다. 김 팀장도 격려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설아 씨. 제가 도울게요. 설아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설렜습니다. 해볼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장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시다. 한영의 시의 뜻을 이어가는 일을. 셋은 악수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세상에 알리는 일. 하지만 이름은 여전히 숨긴 채. 조용히, 따뜻하게. 그날 저녁, 설아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피곤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머니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오늘 재단에서 첫 출근했어요. 회장님이 엄마를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하신대요. 익명 감사의 벽이래요. 이름은 없지만 감사는 남는 거래요. 설아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가 원하던 거죠? 이름 없이 도와주는 거.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될 거예요. 엄마 같은 분들이 계시다는 걸. 그분들 덕분에 세상이 따뜻하다는 걸. 설아는 목에 걸린 반지를 만졌습니다. 엄마,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엄마의 뜻을 잘 이어가고 있는 거 맞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미소 짓고 계실 거라는 걸. 그리고 응원하고 계실 거라는 걸. 고마워요, 엄마. 그리고 사랑해요. 설아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시원했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별이 되어 지켜보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엄마, 보고 있어요. 제가 엄마 뜻을 이어가는 거. 조금씩이지만 해볼게요. 엄마처럼 멋진 사람은 못 되겠지만 엄마를 닮으려고 노력할게요. 설아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겠다고. 이름 없이, 조용히, 하지만 따뜻하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강그룹 본사 로비는 공사 중이었습니다. 한쪽 벽면을 새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매일 공사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설렘과 긴장이 공존했습니다. 잘 될까? 어머니가 좋아하실까? 드디어 공사가 끝났습니다. 준공식 날, 아침 9시, 본사 로비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임원들, 직원들, 그리고 재단 관계자들. 설아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회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신 이유는 특별합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우리는 오늘 한 분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분의 이름은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름을 말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누굴 기억한다는 거지?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도와주셨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고,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그저 묵묵히. 회장은 천을 가리켰습니다. 벽을 가린 큰 천. 그분처럼 이름 없이 도와주신 모든 분들을 기억하고자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회장이 천을 잡아당겼습니다. 천이 떨어졌습니다. 와!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벽면 전체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유리 케이스, 안에 반지 모형 하나, 심장 박동선 무늬와 파란 점, 그 주변으로 작은 동판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각각의 동판에는 한 줄씩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조용히 도와주신 당신 고맙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살려주신 당신 고맙습니다. 이름 없이 사랑을 나눠주신 당신 고맙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되어주신 당신 고맙습니다. 수십 개의 감사 메시지. 하지만 이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벽을 바라봤습니다. 회장이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익명 감사의 벽입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회장은 반지 케이스를 가리켰습니다. 이 반지는 상징입니다. 우리 재단이 매년 가장 큰 마음으로 도와주신 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받으시는 분의 이름은 저희도 모릅니다. 왜 모르시나요? 한 직원이 물었습니다. 익명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자랑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저 도움이 필요한 곳에 조용히 손을 내미실 뿐입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기에 오늘도 누군가는 수술을 받습니다. 누군가는 치료를 받습니다. 누군가는 희망을 얻습니다. 회장은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벽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앞으로 이 벽은 계속 채워질 것입니다. 더 많은 감사 메시지로. 하지만 여전히 이름은 없을 것입니다. 회장은 벽에 손을 얹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도와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설아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엄마, 보고 계세요? 엄마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엄마 같은 모든 분들을 위한 거예요. 회장이 다시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더 발표하고자 합니다. 회장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희망의료지원재단의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화면에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첫째, 긴급 의료비 바우처를 2배로 늘리겠습니다. 큰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연간 지원 규모 현재 50억 확대 100억. 사람들이 박수 쳤습니다. 둘째,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기존 직접 신청자만 확대 협력사 직원 및 가족 포함. 우리 회사 협력사에서 일하시는 분들, 건물 청소하시는 분들, 경비 서시는 분들,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모두 포함됩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청소하시는 분들도요? 경비 아저씨들도? 그렇습니다.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모든 분들입니다. 직접 고용이든 간접 고용이든 상관없습니다. 설아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도 청소 직원이었습니다. 그때는 꿈도 못 꿨습니다.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셋째, 익명 감사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화면에 카드 시안이 떴습니다. 의료 바우처처럼 생긴 카드. 이것은 익명 감사 카드입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고 기부하신 분들께 조용히 전달됩니다. 어떻게 전달하나요? 김 팀장이 물었습니다. 우편으로 또는 병원을 통해서. 하지만 절대 직접 만나지 않습니다. 익명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회장은 카드를 확대했습니다. 카드에는 간단한 문구만 적혀 있었습니다. 조용히 도와주신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선행은 누군가의 내일이 되었습니다. 희망의료지원재단. 사람들은 숙연해졌습니다. 넷째, 그리고 마지막. 회장의 목소리가 더 진지해졌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매년 10억 원씩 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로비가 술렁였습니다. 10억이요? 매년? 그렇습니다. 매년 10억. 최소 10년간. 회장이 말했습니다. 한 분이 보여주신 길입니다. 저도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회장은 설아를 바라봤습니다. 설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 분의 삶에서 배운 것입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분은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자신의 치료비를 포기하면서까지 다른 분들을 도우셨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원하지 않으셨으니까요. 하지만 그분의 뜻은 이어가겠습니다. 회장은 익명감사의 벽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이 벽이 그 증거입니다. 이름 없는 사랑, 조용한 선행, 그것이 세상을 바꿉니다. 긴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회장은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설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설아 씨, 네 회장님, 함께 가시죠. 벽 앞에서 둘은 익명감사의 벽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총괄한 분입니다. 한설아 씨. 사람들이 박수 쳤습니다. 설아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그냥 아닙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설아 씨가 없었다면 이 벽도 없었을 것입니다. 설아 씨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짜 감사가 무엇인지. 설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서 배웠을 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 배웁니다. 설아 씨와 어머님에게서. 회장은 설아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것은 설아 씨 것입니다. 설아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명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희망의료지원재단 익명감사팀 팀장 한설아. 설아는 눈이 커졌습니다. 팀장이요? 네. 새로 만든 팀입니다. 익명으로 도와주시는 분들을 관리하고 감사를 전하는 팀입니다. 하지만 저는 할 수 있습니다. 회장이 설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머님의 딸이니까요. 그리고 어머님보다 더 오래 이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설아는 명함을 꼭 쥐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박수 쳤습니다. 그때 한 직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질문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저도 익명으로 기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익명 기부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시면 됩니다. 금액 제한 있나요? 없습니다. 1,000원도 좋습니다. 100만 원도 좋습니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조용히 돕고자 하는 그 마음. 여러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다른 직원이 물었습니다. 저 벽에 있는 메시지들은 계속 추가되나요? 그렇습니다. 설아가 대답했습니다. 매달 새로운 메시지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익명으로 기부해 주신 분들 수만큼. 그럼 벽이 꽉 차겠네요. 그럼 옆벽도 쓰겠습니다. 회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건물 전체가 감사 메시지로 가득 차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준공식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하나씩 벽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메시지들을 읽었습니다. 조용히 도와주신 당신 고맙습니다. 한 여직원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거 읽으니까 제 마음도 따뜻해지네요. 경비 아저씨도 다가왔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구나. 대단하시네. 청소하시는 분들도 모였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도움받을 수 있을까? 물론이죠. 설아가 다가가 말했습니다. 협력사 직원분들도 모두 포함됩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신청하세요. 정말요? 네.
정말입니다. 청소하시는 분들이 설아를 보았습니다. 어머, 설아 씨 아니에요? 같이 청소했잖아요. 네, 맞아요. 어떻게 여기? 이야기가 길어요. 설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나중에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필요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설아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이제 저 일이 이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돕는 거. 청소하시는 분들이 명함을 받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마워요, 설아 씨. 천만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설아는 벽 앞에 혼자 섰습니다. 사람들이 다 돌아간 뒤였습니다. 반지 케이스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봤죠? 엄마를 위한 거예요. 이름은 없지만 마음은 있어요. 엄마처럼 조용히 도와주신 모든 분들을 위한 거예요. 설아는 목에 걸린 진짜 반지를 만졌습니다. 엄마, 제가 잘하고 있죠? 엄마 뜻을 잘 이어가고 있죠?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반지 케이스가 빛났습니다. 설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이 길을 보여주셔서. 저도 엄마처럼 살게요. 조용히 하지만 따뜻하게. 설아는 벽의 메시지들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하나하나. 조용히 도와주신 당신 고맙습니다. 이름 없이 사랑을 나눠주신 당신 고맙습니다. 누군가의 내일이 되어주신 당신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 당신 덕분에 오늘도 누군가는 웃습니다. 고맙습니다. 설아는 그 문장 앞에 오래 섰습니다. 엄마 덕분에 저도 웃어요. 고마워요, 엄마.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뜻이 제도가 된 날. 조용한 선행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날. 하지만 여전히 이름은 숨긴 채. 그게 가장 아름다운 방식이니까. 1년이 흘렀습니다. 강그룹 본사 로비. 익명 감사의 벽은 이제 2배로 커져 있었습니다. 메시지가 계속 추가됐기 때문입니다. 설아는 매일 아침 이곳을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매번 멈춰 섰습니다. 벽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랬습니다. 새로운 메시지들이 추가돼 있었습니다. 당신의 작은 정성이 큰 기적이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이 되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름 모를 천사님 감사합니다. 설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1년 동안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익명 기부자가 3배로 늘었습니다. 벽의 영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한 선행의 가치를 알게 된 것입니다. 지원받는 사람도 2배로 늘었습니다. 재단 예산이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저기요. 누군가 설아를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청소하시는 분이었습니다. 1년 전 함께 일했던 이 아주머니.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설아 씨 고마워요. 이 아주머니가 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딸 수술 잘 받았어요. 재단 덕분에. 설아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다행이에요. 딸분 건강하시죠? 네. 이제 완전히 나았어요. 학교도 다니고. 이 아주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설아 씨가 아니었으면 몰랐을 거예요. 재단에 신청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아니에요. 당연하지 않아요. 이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신청도 못했어요. 방법도 몰랐고 용기도 없었고. 이제는 달라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그게 다 설아 씨 덕분이에요. 그리고 설아 씨 어머님 덕분이고. 설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그냥 어머니 뜻을 전했을 뿐이에요. 그게 큰 거예요. 이 아주머니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주세요. 뭔데요? 10만 원이에요. 제가 모았어요.
설아는 놀랐습니다. 아주머니, 이건 재단에 기부하고 싶어요. 익명으로. 이 아주머니가 웃었습니다. 저도 받았으니까 이제 줄 차례잖아요. 적지만 받아주세요. 설아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제 이름은 밝히지 마세요. 조용히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 아주머니는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기 제 메시지도 하나 추가될까요? 물론이죠. 다음 달에 추가될 거예요. 좋아요. 이름 없이. 그냥 감사하다는 마음만. 이 아주머니는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설아는 봉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엄마 봤죠? 순환이 되고 있어요. 받은 사람이 다시 주고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재단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팀장님, 직원들이 인사했습니다. 설아의 팀은 이제 5명이 되었습니다. 다들 좋은 아침이에요. 설아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보고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지난달 익명 기부 현황입니다. 한 직원이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설아는 펼쳤습니다. 와, 600건이나 되네요. 네. 전월 대비 20% 증가했습니다. 금액은요? 총 12억입니다. 설아는 놀랐습니다. 12억이요? 네. 개인 기부자가 많이 늘었어요. 1,000원, 10,000원씩 소액 기부하시는 분들이요. 좋아요. 금액보다 마음이 중요하니까. 설아는 다른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지원 현황은요? 지난달 230명 지원했습니다. 수술비, 응급의료비, 항암치료비. 거절된 분은요? 없습니다. 예산이 충분해서 모두 지원했습니다. 설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잘 됐어요. 계속 이렇게 해요. 회의를 마쳤습니다. 설아는 창가에 섰습니다.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런 일을 하게 될 거라고. 청소 직원에서 재단 팀장으로. 하지만 설아는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일해야 하는지. 팀장님,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지금요? 네. 회장실로 오시래요. 설아는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회장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누군가 더 있었습니다. 나이든 남성. 7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설아 씨 소개합니다. 회장이 일어났습니다. 이분이 장인입니다. 반지를 만드신 분이에요. 설아는 놀랐습니다. 아, 처음 뵙겠습니다. 장인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한설아 씨. 소문 많이 들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아니에요. 회장님께 들었습니다. 어머님 이야기도 설아 씨가 하시는 일도. 장인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걸 드리려고 왔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목걸이 하나. 은색 체인. 하지만 예전 것보다 튼튼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반지를 걸고 다니신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체인이 낡았다고요. 아, 네. 한번 끊어진 적이 있어서요. 그래서 새로 만들었습니다. 튼튼하게. 절대 끊어지지 않도록. 장인이 목걸이를 건넸습니다. 어머님의 반지를 평생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설아는 목걸이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어머님께 제가 감사해야죠. 장인이 말했습니다. 제가 만든 반지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어머님께 드린 그 반지가. 장인님도 어머니를 아셨나요? 직접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병원을 통해 전달했으니까요.
장인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셨는지, 그리고 그 반지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는지 장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장인으로서 보람이었습니다. 제가 만든 것이 그런 의미를 갖게 돼서 설하는 장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를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니에요. 제가 감사합니다. 셋은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반지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에 대해서.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익명감사의 벽 앞에 섰습니다. 조심스럽게 목에서 반지를 풀었습니다. 새 목걸이에 끼웠습니다. 다시 목에 걸었습니다. 튼튼했습니다. 이제 안 끊어지겠어요, 엄마. 반지 케이스를 바라보았습니다. 유리 안의 복제품. 진짜는 제가 가지고 있어요. 평생 간직할게요. 설하는 벽의 메시지들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조용히 도와주신 당신 고맙습니다. 이름 없이 사랑을 나눠주신 당신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오늘도 누군가는 웃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추가된 메시지. 작은 정성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세상이 고맙다 말합니다. 설하는 그 문장 앞에 오래 섰습니다. 엄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조용히 돕는 것의 아름다움을.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설하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 이맘때를, 반지가 굴러나왔던 그날을, 모든 게 시작된 그 순간을. 만약 그날 반지가 떨어지지 않았다면, 만약 회장님이 그 반지를 알아보지 못했다면, 만약 어머니가 그 반지를 남기지 않았다면, 모든 게 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남기셨습니다. 반지를, 그리고 메시지를. 내 차례야. 설하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 메시지의 의미를. 엄마가 시작한 순환을 이어가는 게 제 차례였어요. 받은 사람이 주는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그 순환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것. 설하는 멈춰 섰습니다.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들. 어머니의 미소. 설아의 웃음. 엄마, 저 잘하고 있죠? 엄마가 원하던 대로 하고 있죠? 조용히 하지만 따뜻하게. 바람이 불었습니다. 설아는 목에 걸린 반지를 만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해가 비춰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랑 때문에. 고마워요, 엄마. 이 길을 보여주셔서. 저도 엄마처럼 살게요. 평생. 설아는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도 출근할 것입니다. 재단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을 것입니다. 익명으로 도와주는 사람들께 감사를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어머니가 시작한 순환을. 그날 밤. 강그룹 본사 로비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익명 감사의 벽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비상등 불빛에 반사되어 수백 개의 메시지들, 수천 개의 마음들, 그리고 중앙에 반지 하나. 세상에 단 하나뿐인 디자인. 하지만 이제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 반지가 상징하는 마음은 수없이 많았으니까. 조용히 도와주는 모든 사람의 마음. 이름 없이 사랑을 나누는 모든 사람의 마음. 그 마음들이 모여 세상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벽의 마지막 메시지가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큰 이름이 없어도 큰 선행은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조용히 도와주신 당신. 세상이 당신을 기억합니다. 이름은 없어도 사랑은 영원히. 달이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도 누군가는 조용히 도울 것입니다. 이름 없이.
하지만 사랑을 가득 담아서 그게 가장 아름다운 방식이니까. 그게 진짜 선행이니까.